자, 인사 나누게.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거, 협의회 무권 대리하고, 우리가 정리를 좀 했죠. 저번 주에. 그 부분 하나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무효하고 취소 조건 기한 개념만 하나 잡고, 물권법을 넘어가자고요. 원래, 11월, 12월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라인만 좀 체크하고 가는데, 그래도 의사표시하고 대리 정도는 꼭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 교과서는 여러분들 117페이지, 아니 119페이지인가요? 거기를 한번 봐보실래요? 119페이지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협의회 무권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들은 민법 총칙은 들어와 있는 부분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들이. 이쪽에서 가면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는 올해도 한 두 문제는 꼭 반드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리제도인데, 대리제도에서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이 협의회 무권대리예요. 이 부분. 저번 주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렸을 건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무효,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조건하고 기한인데, 요건 두 개는 개념만 좀 잡고, 물권법으로 넘어가게 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여기 의사표시하고 대리제도는 민법 총칙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하시라 그랬는데, 이 대리는 크게 우리가 앞에서 유권하고 무권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권 대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게 나오죠. 무권 대리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실제는 무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무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가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협의회 무권 대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나눠볼게요. 하나가 협의라 그래요. 협의회 무권 대리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표현 대리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협의회 무권 대리는 우리가 무권 대리 할 때 일반적으로 무권 대리가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권한 없이 행위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표현 대리는 분명히 권한이 없긴 해요. 근데 얘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는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는 권한이 없는데 여긴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1월 달에 가면 이 표현 대리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표현 대리는 분명히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무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럼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이유를 나중에 따져요. 그 이유가 나중에 가면 125조나 126조, 조문 외우지 마세요. 129조에 그 외관 작출이라 그래요. 겉으로 봤을 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본인이 가미를 했다. 그럼 상대방이 선이 무고하실 때는 본인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가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요게 이제 표현들의 형태인데 요건 나중에 보자 그랬고, 제가 이 협의회 무권 대리를 저번 주에 한번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어요. 그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가면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맞히기가 쉬운데요. 올해도 분명히 여기도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올해도 나왔고 작년 30회 때도 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자, 요걸 제가 그림을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본인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을하게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을이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죠. 그럼 무권 대리인이 된 거고, 근데 무권 대리인이 누구하고요? 상대방과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을. 그러면 이렇게 갑이란 본인이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냐고 묻는 거죠. 원래는 지금 물어보는 무권대리란 의미 자체가 책임을 져야 안 져야 이렇게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무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게 시세가 1억밖에 안 가는데 얘가 얼마에 했었어요? 3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 입장은 당연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관계가 전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추인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추인, 거절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추인권은 생략해도 돼요. 이 추인이란 말을 생략하고 그냥 거절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추인은 뭐냐? 추후에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즉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를 했다. 근데 본인이 보니까 너무 유리한 거죠. 그럼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 추후에 인정한다. 그럼 추후에 인정하면 요 무권이었던 행위를 본인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걸 소급이라 그래요. 원래 법률 행위는 소급요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근데 소급요를 인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나중에 한번 제가 소급요가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총 우리 민법에서 시험에서 관련된 것은 4가지 정도를 알아야 돼요. 소급요를 인정하는 형태가. 그래서 얘가 본인이 내가 책임지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추후에 인정하면 요게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소급 유효라는 것은 나중에 대리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권이 유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요 행위에 대해서만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지.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인데 간혹 가다가 이게 그때부터 유효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유효 그럼 틀려요. 이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인 거절권은 1억짜리 집을 1억에 팔았다면 굳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 추인 안 한다. 이게 거절이거든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럼 확정적 무효라는 의미는 갑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나 책임 안 진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진 거죠. 자,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이 병이 무권 대리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은 이후에 병이 얘가 무권이라는 걸 전에 알았던 상관없이 일단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을이 당신 집을 3억에 팔았는데 너 계약할래? 나오고 하고 물어보는 거. 일정한 사실을 알리면서 확답, 추인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최고라 그래요. 최고.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돈 쓰다가 돈 안 갚으면 제 날짜에 최고장이라는 거, 독촉장이라는 게 날아오잖아요. 너 원래 이행 날짜가 11월 10일이었어. 왜 이행 안 하니? 그 사실을 알리면서 뭔가를 독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고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권을 행사합니다. 누가요? 상대방에. 그럼 병은 갑에게 너 계약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추인 여부라고 할까요? 추인할 거니 말 거니 하고 물어보는 거. 이걸 우리가 최고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최고권은
나중에 나올 건데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해요. 불문하고 행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선이다 그러면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착하다, 악이 나쁜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을 모르는 거거든요. 즉 얘가 무권 대리한 사실을 모르고 행위했다면 선이 상대방. 자, 얘가 무권 대리한 걸 알고 했어요. 그러면 악이 상대방이 되는데 선이 악이 상관없이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선악을 불문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가면 상당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선악을 물어보는 형태를 상당히 좋아하는 형태였었어요. 자, 두 번째는 철회권이라는 게 있어요. 철회권은 뭐냐면 원래 얘가 유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얘가 무권이더라. 그럼 계약할 때는 얘가 무권이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럼 선이 악이에요? 선이죠. 그러면 얘 선이자. 선이자만 행사하거든요. 요건 악이자는 안 돼요. 무권이라는 걸 알면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무권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무권이라는 걸 안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 계약 안 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확정적 무효. 근데 전 처음에 공부할 때 저번에도 그랬지만 얘하고 얘의 권리가 고정되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를 상대방이 행사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본인이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픽스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본인은 본인 것만, 상대방은 상대방 것만 행사하지 요것과 요것을 섞어서 행사할 수가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 두 개를. 그러면 요것은 상대방의 권리고 요건 본인의 권리거든요. 요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초인권이 지금 하나 들어왔잖아요. 요건 소급 유효로 돼요. 유효로 되는 거고 여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철회권이 있잖아요. 그럼 철회권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잖아. 그럼 두 개의 효과가 상반돼야 안 돼요. 상반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철회권이 안 되는 거야. 왜? 살렸으니까.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해버리면 확정적 무효가 된 거죠. 그럼 그때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어요. 즉, 두 개의 효과가 상반되니까 누가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권대리 효력이 달라지는 거지. 운명이. 만약에 초인권을 행사해버리면 소급해서 유효, 상대방의 철회권이 먼저 행사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게 돼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유효죠. 얘는 살리는 거고 얘는 죽이는 거잖아요. 철회권은. 그럼 본인이 살려버렸으면 상대방은 죽일 수가 없어요. 거꾸로 상대방이 죽였다면 본인은 살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추인권과 철회권을 비교할 때 효과가 상반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상대방의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돼? 말장난이거든.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본인의 추인권은 언제 행사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상반된다는 건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하나 더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거절했다는 건 본인이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요 상대방은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책임을. 그럼 책임을 물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묻는 게 아니라. 그럼 책임을 물을 때 여러 개의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개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원래 5개인데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무권 대리가 미성년자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지. 미성년자고 얘는 성년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행위를 더 보호를 해줘요. 미성년자를. 그래서 얘가 미성년자인 제한 능력자에게는 얘가 억울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얘가 얘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얘는 능력자야 돼요. 미성년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제한 능력자다라고 하는 거 있죠. 제한 능력자. 우리 시험에서는 미성년자가 많이 나오니까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요. 예, 아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만약에 미성년자였다면 책임을 못 묻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책임 그러는데 무슨 책임을 지냐고 물어봐요. 그 책임이 계약을 뭐라고 했어요? 예, 이행하거나 또는 뭐라고 했죠? 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요걸 물을 것이냐, 요걸 물을 것이냐. 그러면 그 선택을 누가 하냐가 문제죠? 그 선택을 누가 해요? 네, 상대방이 선택을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시험장에 가면 이 자리에다가 무권 대리인이 선택을 하여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건 상대방이 선택을 하지 무권 대리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가 아버지고 여기가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집을 아들내미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매가 된 거야. 무권 대리로. 그럼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상속을 받거든요. 그럼 상속을 받을 때 재산만 상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있죠. 요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 있잖아요. 요것도 상속을 받아요. 그럼 얘가 상속을 받을 때 아버지가 이 집만큼은 꼭 좀 지켜달라고 유언을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요 아들내미가 누구한테? 요 상대방 병한테 가서 내가 계약을 해서 매매를 하긴 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추인 거절권, 확정적 무효권을 나에게 상속했다. 나 그 거절권을 행사해서 이 계약이 없었던 걸로 하고 싶다. 하고 요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거절권 행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꼭 거절권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무권 대리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과서는 119페이지에다가 지금 갖다 놓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협의예요. 여기 협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인데 여기는 좋게 보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권 대리 그러면 전부 다 이 협의를 말합니다. 협의를 말하는 건데 협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협의의 무권 대리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본인 거죠. 이 본인 거의 무권 대리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권에는 원래 책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권리냐 그러면 아직은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안 봐도 돼요. 첫 번째는 추인권 동그라미 쳐볼래요? 거기 교과서에 추인권하고 돼 있는 거 19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넘겨볼게요. 쭉 넘기면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거절권 보이죠? 예, 거절권 동그라미 쳐봐요. 200페이지에 거절권하고 들어오는 거 하나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네 번째 그 무권대의 상속이란 말 보이죠? 요 상속을 동그라미 하고요. 상속을 하면 자, 요 기역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해주면 되는데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자,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요 금반은 신은 측에 허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요건 다른 말로 바꾸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거절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니은에다가 갑의 아들 을이 이렇게 있죠.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을이 상속을 받을 거예요. 상속을 했다면 자, 을이 거절권이란 말 보이죠? 예,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 사례를 실제 시험에다가 많이 내요. 그 문제에다가. 그래서 그걸 하나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자, 121페이지 한번 와볼래요? 121페이지 오면 상대방에 대한 효과가 나올 거예요. 보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최고권 동그라미인데요. 그 최고권 옆에 선악을 불문한다는 거 보여요? 네, 선악을 불문한다는 거. 요게 나중에 가면 별 표시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란 걸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철회권하고 들어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철회권, 동그라미요. 철회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최고하고 철회권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정리해 줄 겁니다. 나중에 가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122페이지요. 들어오면 무권 대리,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요 무권 대리가 아까 누구였죠? 을이었고 상대방이 누구예요? 병. 그러면 무권 대리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요건이 있어요. 그 책임의 요건이 여기 보면 한 몇 개 있잖아요. 나눠져 있죠? 이렇게 보니까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었다 이런 말, 또 본인의 추인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오죠.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 나오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요거예요. 2번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자이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가 누구면요 미성년자죠. 그럼 미성년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를 체크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 자, 밑에 보면 책임의 내용, 니은에, 자, 상대방의 선택이란 말 보인가요? 네, 별 표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할 건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을 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요거예요, 지금. 요 내용들이죠? 요 내용들을 그린 건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책을 읽고 표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 그림을 먼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저번 주에 제가 이걸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하는 이유는 올해도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배정이 됩니다. 한 문제가. 그래서 대리 파트에서 무권 대리를 빼고 시험을 낸다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면 단독행위 무권이란 말 보인가요? 예, 그 부분은 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책을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를 봐서 풀이하면 되거든요. 2번, 큰 번호 2번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X 이렇게 써놔봐요. X라고 하는 거. 나중에 제가 왜 X가 되는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요. 예, 지금은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요.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어서, 끄시고 온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교재는 127페이지로 이제 와봐요. 127페이지. 127페이지 오면, 요 부분은 X예요. 요 부분은 X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127페이지 오면 무효하고 취소권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어져야 안 풀어져요. 잘 안 풀어져요.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따라오면 당연히 점수는 70점 이상은 맞춰줘요. 이게
수업 그대로 따라오기만 해도 70점 맞더라고요, 저는.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 그냥 지금은 모를 수 있으니까. 자, 교과서는 법률행위라는 말 보이죠? 법률행위, 무효 취소인데 법률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항상 계약을 집어넣으면 돼요. 법률행위가 꼭 계약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법률행위 중에 계약이 많으니까 계약을 했어요. 여기 더 해볼까 그냥? 매매계약? 그럼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계약이 뭐라는 거예요? 무효가 되기도 하고요. 매매계약이 뭐가 돼요?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매매계약이 무효, 매매계약이 취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올해 31회 때 무효와 취소는 상당히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문제가 쉽게 나와가지고 굳이 기출문제집에다가 해설을 달아서 설명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물었으니까. 자, 그러면 요 무효 취소 개념 잡고요. 조건하고 기한 개념 잡고 더 중요한 거 물권으로 넘어가게요. 자,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두 개를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이렇게 을하고 1억에 자 5월 1일 날 매매를 했어요. 자, 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를 했는데 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냥 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즉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효라는 의미예요. 그럼 계약은 성립이 된 거냐? 성립은 됐어요.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효력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갑이 집이 있는데 을하고 5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얘는 뭐냐? 그러면 얘는 유효예요. 얘는 유효인 거야. 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얘는 유효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 가서 여기서 자, 나 취소하겠다라고 표시해요. 이렇게. 그럼 취소가 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 소급이죠. 아까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거긴 소급 유효였죠. 얘는 소급해서 유효였던 것의 효력을 없애버려요. 이게 무효예요. 그러면 자, 둘 간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여기는 계약이 성립됐고 얘도 성립이 됐지만 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다루고 얘는 유효였다가 취소를 하면 그때 가서 처음으로 가서 효력을 소멸시켜줘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까? 이건 처음부터 왜 효력이 없을까? 뭔가 여기에 사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 유효였던 애가 왜 취소가 돼서 효력이 없어지지?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요? 사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무효 사유라 하고 여기를 취소 사유라 그래요. 그럼 무효와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건데 단 우리가 무효와 취소 사유는 당사자가 약속에 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으로 정해놨어요. 요건 취소 사유, 요건 무효 사유 이런 식으로. 무효와 취소를 구별만 좀 해달라는 거. 지금은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얘도 무효가 되고 얘도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건 같아. 그러니까 얘들은 효과가 비슷해요. 두 개가 효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차피 둘 다 뭐예요?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는 걸로 다뤄지는 거예요. 효과는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원래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행 전은 이행할 필요가 없지.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행이 된 다음에 예를 들면 취소가 됐다. 이행이 된 다음에 그럼 원인 관계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이걸 뭐라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결론은 이거거든, 나중에 가면. 근데 여기에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구별할 수만 있어도 11월 달에 성공한 거야. 자, 그럼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 127페이지 한번 봐봐요. 127페이지에 자, 법률행위 무효란 보이죠? 무효란 끊어요. 자, 법률행위를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약이 성립한 당시부터 끊어요.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계약은 성립되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무효라는 거지. 이게 무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유효인지 무효와 같은 효력을 논하는 것은 끊고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끊어요. 만약 그 만일이란 말 보이죠? 거기다 별표시 하나만 해볼래요? 별표시, 만일, 별표시. 자,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지문이 27회가 마지막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을 취소를 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성립이 안 됐는데, 아니 내가 결혼한 적도 없는데 혼인계약이 무효입니다, 혼인계약이 취소입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성립됐다는 전제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양가로 2번. 자, 취소의 의 보인가요? 취소의 의. 취소란 취소권자가 법이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끊어요. 자, 유효한 법률행위를 행위시로 소급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소급 소멸시키는 일방적 동그라미. 일방적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했죠? 단독행위, 단독행위, 형성권. 그래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끊고 취소하기 전까지는 끊어요. 취소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일단 뭘로 다룬다? 유효한 법률행위로 취급하지만 끊어요. 그 다음에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는 걸로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취소 그래요. 그럼 취소와 무효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취소, 무효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무효다 그러면 여기처럼 무효다 그래요. 무효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예 성립은 됐어요. 근데 당연히 여기는 당연히요. 처음부터예요. 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다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취소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취소란 놈은 일단 뭐예요? 취소권자가 법이 정한 규정된 사유가 있어요. 이 법이 정한 사유를 나중에 이걸 법정주의라 그래. 예, 법정주의, 법으로 정한 주의예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데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뭐요?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걸 뭐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건 단독행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단독행위. 요걸 우리가 형성권이라 그래요. 형성낸다. 일방적 의사에 따라 형성낸다. 일방적, 단독행위, 형성권 항상 따라와야 돼요. 예, 그 용어들이 처음부터 뭐예요? 무효인 걸로 다룬다. 그러면 무효나 취소는 결과론적으로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렇죠?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 그럼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 그럼 결국은 같잖아, 효과는요. 같단 말이죠. 내용 자체가 약간 달라서 그러지. 자, 넘겨봐요, 한번. 자,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박스가 있는데요. 이 시험 문제를 30일에 내긴 냈는데 이렇게 내지는 않았어요. 요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냐, 무효, 취소 구별이 올해 안 나와요. 이건요. 이 문제가 26회 때 한번 나왔고요, 통째로. 그 다음에 31회는 나오긴 했지만 정확히 구별해서 문제를 낸 건 아니었었어요.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자, 무효. 자,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요거 중에 동그라미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를 주장할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누구든지 나도 주장할 수 있고 여러분도 주장할 수 있고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가 얻어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건 누군가만 특정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누구든지.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다뤄지는 거야. 근데 성립은 됐어요? 안 됐어요? 오케이. 성립은 된 거지만, 성립은 됐지만 효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고 또 시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렀어. 1년, 2년 흘렀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뒤집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효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인 거지 뭐 무효였던 행위가 나중에 유효로 바뀐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근데 취소를 보면 자, 이건 취소권자가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가면 요 140조에다가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하고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이 취소권자는 나중에 두 사람은 외워야 돼요. 미성년자하고 나중에 이무대리인이 있거든요. 그럼 미성년자는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근데 이무대리인은 취소권이라는 수권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취소권에서 요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미성년자는 나중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무대리가 나올 거예요. 대리인은 요건 별도로 뭘 받아야 돼요? 수권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사람만 나중에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취소하기 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취소를 안 한 거죠. 취소하기 전에는 이름 뭐라고요? 효력이 있는 걸로 다룬다. 이게 뭐예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유효 이런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자,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한 후 취소가 됐죠? 그럼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로 다루다가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잘 구별이 되죠. 들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속력이 있어야 돼요. 내일도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에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세 번째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무효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영원히 무효예요. 그렇죠? 근데 이 취소는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줬어요. 기회를. 근데 그 기간 동안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효로 다뤄버린 자. 그 기간이 나중에 가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3년하고 10년만 이렇게 기억을 해보게 해요. 그래서 3년이나 10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원칙대로 유효라는 거야. 원래 유효였죠. 원래 유효였던 것을 취소하면 소급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취소 안 하면 어떻게 돼? 유효라는 의미지. 자, 그래서 나와 있는데, 자, 요걸 한번 올려볼게요. 자, 교과서 밑에 하랴. 무효 사유가 그럼 뭐냐? 무효 사유는 여기 지금 나와 이 적용 사례가 아니고요. 이게 무효 사유예요. 무효 사유. 이게 사례가 아니라 무효 사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되겠지. 그래서 사례라면 이걸 사유라고 하는 게 맞을 건데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법으로. 당사자가 합의해서 요런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자. 이런 사유가 있으면 무효다 하고 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이 정해놨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 보이죠? 아직 외우지 마세요. 요걸 우리가 만취자. 만취자.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매매 계약을 한 거야. 난 필름이 끊겨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럼 이건 무효예요. 그 다음에 확정할 수 없는 거. 요 불가능이라는 법률행위죠. 불가능. 이게 뭐냐면 나중에 가면 이게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우리가 무효 이렇게 다루거든요. 계약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 여기 나왔죠? 원시적.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예요. 그 다음에 반사의 질서, 불공정. 우리 비진이에서 상할수 기억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효. 비진이가 원래 뭐죠? 비진이가 원래는 유효죠. 근데 상할수가 있으면 뭐가 돼? 무효.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통정어의 표시, 불법 조건 붙어 있는 거 있죠?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첩계약을 맺는다면, 사람을 죽여준다면 뭐 그런 것들 당연히 무효죠. 근데 이걸 나중에 가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려고 쓰지 말라고. 외우려면 요거. 자, 제한 능력자 모르겠다면 뭐라고 했어요? 미성년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은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사기를 내가 당했잖아요. 그럼 사기를 당했지만 아직 취소하기 전까지는 뭘로 가는 거야? 유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효로 가지만 나중에 취소를 하면 그때 가서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두드러 맞고 강박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래도 유효, 무효? 유효. 언제까지? 취소하기 전까지. 또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1억짜리 집을 7천에 팔았다고 사기를 당해서. 근데 현재 시세가 예를 들면 3천밖에 안 가요. 3천. 그럼 여러분 같으면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 유효라는 거야. 취소를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오가 있었다. 사기, 강박. 미성년자가 17살짜리가 집을 매매했다 하더라도 1억짜리 집을 3억에 팔았다면 부모로서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나무라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잘한 놈, 다 컸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취소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유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고,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요 네 가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뭘로 다룬다는 거야? 유효인 거고, 또 취소를 행사 안 해. 취소권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계속 유효가 돼버린 거지. 확정적 유효라 그래. 더 이상 취소 못 한다고. 쉬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무효와 취소란 이 용어 정리 박스 있죠? 요게 출발점이 50%예요. 이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효 취소를 들어가니까 계속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50%니까 요 박스만 하나 정리하고 가자고요. 아셨죠? 오늘 나중에 디테일하게 뭐 하는 건 1월 달에 가서 충분하니까, 그걸 하나 정리를 해놓고 정리해요. 아셨죠? 뭐 왜 자세히 안 해요? 그러지 마요. 왜 그러냐면 자세히 하다 보면 해주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뒤에 물건 끝털이 뭐 가다가 끝나는 거야. 이번에 지금 남아있는 게 한 4번 남았나? 3번? 근데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교과서 149페이지로 한번 와봐요. 자, 149페이지 오면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인가요? 149. 149에 있는데, 실제는 이게 이제 무효 취소를 나누긴 해요. 나누긴 하는데,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안 봐도 돼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세요. 무효와 취소를 정확히 구별하고만 계시면 돼요. 뭐 지금 유동적 무효 같은 경우는 풀어낼 수도 없고요. 이게. 똑같아요. 작년에 했는데 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지금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지문들을 다 외우긴 해야 돼요. 양이 많아서. 지금 내가 보려고 하는 건 무효와 취소의 개념이에요. 이 무효 취소 개념은 실질적으로, 팔 아파. 이게, 무효 취소 개념은, 이제 이렇게 구별하고, 조건 기한은,
시험이 이게 한 문제씩 배정되거든요. 무효 하나, 취소 하나. 근데 책의 두께는 엄청나요. 양들이. 이게 데코레이션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 장식품들이. 이게. 기본서는 내가 봤을 땐 딱 500페이지 정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뭐 이게 한 6, 700페이지 나오지만 요즘은 기본서를 막 읽고 해석해서 답을 맞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요약집들이 너무 잘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그 책만 봐도 되는데 그러면 끝이 안 보이네. 자, 나왔네, OX. OX 문제라든 여기 선택형이 들어오더라도 아직 선택 안 해도 못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르는 대로 오세요. 따라오면 돼요. 자, 여기가 부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부관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계약이죠. 계약인데 계약에 이게 부자가 뭐냐면 붙여지는, 이게 붙여진다. 붙여지는 이 관자가 약관이라는 거예요. 약속, 약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다가 이런 단서를 드는 거지. 이런 거거든요. 계약에 붙여지는 약속, 요게 부관이에요. 그럼 원래 부관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이게 원래 부관이란 말 안 씁니다, 원래는. 여기 쓰는 멘트가 아니에요, 원래. 여기는 그냥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부관 3가지 중에 부담이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법률행위 뭐예요?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게 맞는 지문이에요, 원래는. 요게, 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 제목 자체가, 원래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이 들어오면서 조건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조건 보이죠? 그럼 조건이 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잠깐 써볼게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요것만 구별을 해주세요. 조건하고 기한, 의의만 정확히 좀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이게. 자, 조건하고 기한하고 나오는데 둘 다, 자, 여기는 효력에 관련된 부분이고, 효력, 성립 할 때 요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효력이에요. 효력과 관련된 효력 요건이거든요. 효력을 장래, 자,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고, 요건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불확실한 거고, 여기는 확실한 거거든요. 확실한 거. 그럼 여기는 효력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고, 여기는 효력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 자, 그럼 요건 어때요?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오면, 자, 커피 사준다 그랬어요. 자, 대학에 들어가면, 자, 쓰기 싫으니까 커피 사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하면, 커피 사주겠다. 아니면 12월 25일이 오면 크리스마스 때 내가 커피 사줄게. 내 생일 때 커피 사줄게. 병이 사망하면 커피 사줄게. 커피 환장한 놈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자, 여기 보면 비가 오면 이란 말 보이죠?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야? 내일 비가 오면 불확실하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조건이라 그러는 거지. 그럼 대학에 들어가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이것도 뭐예요? 조건. 내가 결혼하면 이건 뭐예요? 조건이죠. 불확실하니까. 그 10월 20일이 오면 이건 뭐예요? 기한이에요. 내 생일 때 그러면 기한. 병이 사망하면 기한이에요.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거지. 그럼 이건 어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눈이 오면
커피 사주겠다 그랬어요. 조건기야. 어? 이건 조건이지. 12월 25일 날 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해서 효력 발생 여부가 좌지우지 되느냐, 확실한 사실에 의존해서 효과를 발생시키느냐, 이런 의미예요. 구별할 수 있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어려운 게. 자, 그러면 이제요, 다시 조건에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가 정지 조건, 또 하나가 해제 조건. 여기는 시기, 종기가 있어요. 그럼 시기는 정지 조건은 조건이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됐어. 달성. 비가 왔다니까. 비가 오면 커피 사주겠다 그랬죠? 그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지. 이걸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그 다음에 조건이 달성하면 소멸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랬나 봐. 너 대학 졸업하면 생활비 안 줄 거야. 그랬나 봐. 그래서 정말 대학을 졸업한 거야. 그럼 생활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겠지. 그게 소멸이야. 해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럼 시기는 언제냐? 요건 또 역시 뭐예요? 발생. 종기, 맞설종자. 요건 뭐예요? 소멸.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 하자. 이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그럼 1월 1일은 시작되는 거잖아. 시작. 요걸 뭐라 그래요? 시기. 그렇죠? 12월 31일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종기. 시기는 발생, 종기는 소멸.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구별하기 어려워요. 정지 조건, 해지 조건이 구별하기 어렵더라고, 나는. 그래서 누가 말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걸 외울 때에 그냥 긍정적이면 정지, 부정적이면 이걸 해제, 그래 버리니까 편하더라고요. 커피 안 사주겠다? 그럼 뭐예요? 부정이니까 해지 조건. 나 생활비 안 줄 거야? 그러면요. 해지 조건. 생활비 줄 거야? 그러면 정지 조건. 집을 주겠다? 그럼 뭐예요? 정지 조건. 그래서 끝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가지고 연결하니까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아니,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이걸. 그래서 정지 조건이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그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 조건과 기한은 이 정도만 정리해도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알겠죠? 여기 조건이란 하고 나오죠? 법률행위 계약이에요. 모르면 바꿔요. 아는 걸로. 계약의 효력이죠. 여기가 성립이 들어가면 안 되네요. 효력의 발생이 뭐였죠? 정지 조건이고 소멸은 뭐였죠?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나중에 해석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하다란 말 보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까 확실하다. 확실한 사실, 그럼 뭘로 가요? 요건 기한이 되겠지. 그렇죠? 불확실한 사실 성취에 의존케 하는 법률인 부과를 말한다. 자, 조건은 효력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것이지 법률행위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요거 빨간색 별 표시. 이게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양가로 1번 빨간색 별 표시 5개예요. 이 지문은 정말 많이 틀립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하시고, 자, 여기 보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는 건 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죠. 자동차를 사주겠다. 자, 사주겠다 정지예요, 해제예요? 오케이. 이게 정지 조건이라는 거지. 조건. 그렇죠. 이게 발생이잖아요. 사주겠다. 자, 이렇게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봐봐. 갑이 사망하면 갑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반드시 죽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한이지. 자, 집을 사주겠다는 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발생. 이걸 우리 뭐라고 해? 예, 시기라 그래, 시기. 시기부 법률행위. 이렇게 들어간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과 기한하고 나오는 거고, 자, 저기 보면 정지조건하고 나오죠. 정지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불확실한 사실에 요 효력이 자 성취 여부가 의존하는 거다 이런 건데 뭐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주겠다라는 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지금은 굳이 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단어들 있죠. 뭐 수조건 그다음에 뭐 여기 수조건에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것들 요 수조건 순수 단순 비수조건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지금은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번씩 체크하면 되고요. 이 가장 조건은 나중에 가면 한 번은 봐야 돼요. 나중에 이 가장 조건은 이건 지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 조건, 기성 조건인데 나중에 요건 하나 써놓으세요. 요 151조는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요건 뭐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 요 불능 조건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 5개, 별 5개. 요 2개는 조건과 기한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애들입니다. 나중에 가면. 아니, 나온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쭉 이걸 넘기면 그냥 마지막 장애가 기한이 나와요. 이제 조건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한이 나오는데 제가 부탁을 드린 건 다른 거 없어요. 11월 달에는 조건과 기한의 개념, 여기 기한이잖아요. 그럼 법률행위 계약이에요. 계약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효력입니다. 여기도 발생을 뭐라 그래? 발생을 시기, 여기는 기한이니까. 그 다음에 소멸을 뭐라 그래요? 네, 마칠 종자, 종기라 그래요. 종기. 자, 장래의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거 여기가 중요하죠? 아까 불확실하면 뭘로 가야 돼?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한 건 기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이 나오긴 해요. 시기하고 종기. 시기는 뭐예요? 장래 확실한 사실을 의존케 하는 기한이고 종기는 뭐예요? 소멸이죠. 여긴 발생, 소멸. 그래서 시기는 발생, 종기는 뭐예요? 소멸과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건 다른 거 없어요. 자, 여기 조건과 기한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워볼게요. 요것만 좀 기억해 달라는 거. 조건 기한은.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더 정리해서 살을 붙일 테니까. 누가 왔는데 조건 기한의 개념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이번 시간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일부러 그 무효 협의회 문건들이 한 번 더 본다고 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쉬었다 오면 자, 물건으로 가게 쉬었다 오세요, 이제.